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온라인 등교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물체의 속도 그리고 뭐 가속도 이런 내용을 구했고요. 쌤이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그것보다 좀 더 발전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차가 빠르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춰 섰을 때 뭐 일어나는 일들 이런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물체의 운동과 질량의 관계는 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물체의 속도 위주로 빠르기 위주로만 다뤘었는데 그 물체가 무겁냐 가볍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물체의 무겁고 가벼운 정도인 질량이 실제 운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우리가 배웠던 운동 속도에다가 질량 개념까지 합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우려먹는 그림이에요. 야구 선수가 공을 치게 되면 옛날에 이거 설명할 때 우리가 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그림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힘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의가 물체의 두 가지를 변화시킨다고 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네,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그래서 야구공이 찌그러졌었죠. 아니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구 선수 타자가 야구공을 치게 되면 공은 멀리 날아갈 겁니다. 자, 타자 입장에서는 공이 멀리 날아가고 안 잡혀야 유리한데 반대로 수비수 입장에서는 이 공을 빨리 달려가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서 네, 이렇게 멋있게 수비를 해서 뭐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알다시피 항상 이렇게 계획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서 이제 타이밍이 맞게 저 공을 잘 잡아서 수비를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안타깝게도 대학에 붙어버리는 네, 대학에 붙어버리는 선수가 생겨버리기도 합니다. 연말 되면 이 그림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수능 시즌에 대학교 붙으라면서 많이 응원해주던 그림이었는데 농담이고 자 이렇게 선수가 달려서 이제 경기장 펜스에 부딪혀 버렸어요. 이 사진에 대해서 배울 내용,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과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사실 둘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왜 선수는 멈추지 못하고 달려온 즉시 아마 엄청 열심히 달렸겠죠. 달려와서 멈추지 못하고 이 경기장 벽 펜스에 부딪혔는지, 그리고 이 선수가 이렇게 벽에 부딪혔는데도 뭐 큰 부상을 입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뒤에 물어본 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이번 시간에는 왜 이렇게 빨리 달려와서 멈추지 못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익숙한 버스 아닌가요? 네, 우리 학교 앞에까지 오는 위에 가포고라고 써져 있네요. 우리 학교 앞까지 오는 많은 버스 중에 하나인데 사진은 합성동 근처인 것 같아요. 시외버스 터미널 앞이네요. 그냥 찾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들고 온 사진인데요. 여러분 버스 타다가 겪었던 경험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학교 등교할 때 버스에서 앉아서 오기 되게 힘들잖아요. 일단 서서 온다고 생각하고 버스가 일단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던 버스가 이제 우리 기사님들이 좀 천천히 운전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급출발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경험상 아마 몸이 뒤로 쏠리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갑자기 버스가 급출발하면 이렇게 몸이 뒤로 쏠리고요. 뭐 다시 속도가 일정해지면은 어느 정도 안정되게 가다가 또 버스 기사님이 천천히 세워주시면 좋을 텐데 본의 아니게 부득이하게 갑자기 급정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해 보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됐었나요? 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차도 살짝 기울고 우리 몸도 앞으로 좀 쏠리는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봤던 경험을 과학 시간에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네, 사실 들어본 적 많을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물리학 개념은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은 일단 정의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을 때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두 가지 문장으로 나왔는데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을 때라는 조건이 있는데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다는 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정말 작용하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 중력이든 마찰력이든 뭐든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역시 힘이 0이 되겠죠. 아니면은 오른쪽 지금 가운데 그려놓은 그림과 같이 뭐 힘을 여러 가지 받지만 그 힘들이 상쇄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똑같은 크기로 반대쪽에서 작용해서 결국 힘의 합이, 이런 힘을 우리가 알짜힘이라 했거든요. 알짜힘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알짜 힘, 그러니까 모든 힘을,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쳤는데 그 알짜 힘이 모두 상쇄가 돼서, 힘이 모두 상쇄가 돼서 알짜 힘이 0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진짜 아예 없거나 아니면 받은 힘들이 모두 상쇄되어서 알짜 힘이 0인 경우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관성은 그럴 때 작용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줄다리기를 할 때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은 경우 우리가 보기에는 열심히 힘은 쓰고 있지만 결국 움직이지 않게 되고요. 뭐 위치도 변하지 않고 받는 힘도 양쪽이 똑같으면 상쇄가 되게 됩니다. 물론 한쪽의 힘이 더 세다면, 이렇게 한쪽의 힘이 더 세다면은 이 균형이 깨져서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뭐 이건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이렇게 힘의 차이가 있으면, 여러 가지 힘의 차이가 있으면은 물질 운동 상태가 변해서 알짜 힘이 0이 아닌 경우가 되는데, 아까 처음처럼 양쪽의 힘이 같은 경우에는 알짜 힘이 0이 되어서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상태와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 힘을 받지 않을 때라는 조건이 있을 때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이게 관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운동 상태도 사실 두 가지예요. 가만히 정지해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가만히 정지해 있는 상태도, 정지 상태도 하나의 운동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는 것도 역시 일종의 운동 상태가 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외부에서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계속 앞으로 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방금 버스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버스가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아직 출발하기 전에 신호를 받거나 정류장에 멈춰섰을 때 가만히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서 있는데, 자, 안정적으로 서 있습니다. 이미 정지하고 있어요. 정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관성에 의해서 지금 받는 힘 하나도 없으니까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정지 상태를 어떻게 하고 싶다? 정지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을 해요. 버스가 갑자기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버스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버스의 영향을 받는데, 원래 우리 몸은 가만히 있으려고 해요. 우리 몸은 가만히 고정되어 있으려고 하는데 버스가 앞으로 가와 버립니다. 그럼 이제 봤을 때 우리는 버스 안에서 몸이 뒤로 쏠리게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버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원래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버스가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우리는 뒤로 몸이 쏠리게 되어가지고 뭐 넘어질 뻔하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버스에 앉아 있더라도 앞으로 버스가 출발하면은 이제 몸이 뒤로 쏠리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또 어떤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특별하게 정지관성이라고 해요. 외력이 없을 때 방금 말했던 거고요.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으려고 한다. 이게 정지관성이 되겠습니다. 정지관성이 있으면 또 다른 관성도 있겠죠. 네, 또 버스가 출발해서 우리가 이걸 붙잡고 서 있는데, 역시 아까 말했던 대로 버스가 항상 일정한 속도로 갔으면 좋겠지만 급정거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잘 가던 버스가 이렇게 멈춰섰어요. 멈춰서면은 이때 또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역시 사람은 받는 힘이 원래는 없는데요. 원래 우리가 운동을 차가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우리도 앞으로 계속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가고자 하는데 버스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버스는 멈춰 있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앞으로 몸이 기울어지게 되겠죠. 운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래가지고 이러한 관성은 우리는 운동 관성이라고 합니다. 외력이 없을 때 조건 똑같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사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앞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수행평가했죠. 포물선 운동할 때 아래로는 점점 빨라지지만 오른쪽으로는
속도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림을 잘못 그렸죠. 이렇게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할 때 그 이유 뭐였다? 한 번 더 복습하면 가로 방향,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력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겠죠. 힘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해서 등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로축에선 등속 운동이지만 세로축으로 그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떨어져서 그때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는 안 했고요. 하지만 실제로 그냥 물체를 가만히 앞으로 한번 툭 치고 앞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운동 관성이고요. 두 가지 관성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그 관성이 언제 세지는데 라는 이야기입니다. 트럭을 두 대 들고 왔는데 차이가 위에 있는 트럭 트레일러는 위에 뭐 적재한 짐이 없어요. 차나 뭐 나무든 어쨌든 뭐 어떤 짐이 없어요. 반대로 아래쪽에 있는 트레일러는 안쪽에 짐을 가득 싣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과적 차량 단속, 과적 차량 단속 뭐 이런 거를 혹시 한번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질량은 누가 더 무거울까요? 당연히 짐을 많이 실은 트럭이 무겁게 되겠죠. 똑같은 트럭이라 치면은 짐을 더 많이 실은 트럭이 질량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들은 이제 움직이다가 어쩌다 이제 신호를 받거나 앞에 뭔가 튀어나와서 급정거를 하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거운 차는 더 앞으로 멀리 나가게 돼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은, 자, 관성은 언제 커진다? 관성은 어떤 물체의 질량이 커지면은 관성도 커진다.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 사례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과적 차량, 평소보다 짐을 많이 실은 차량은 이렇게 멈추는데 더 오래 걸려가지고 관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오래 걸려서 허용치 이상의 짐을 실지 않도록 과적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거, 이제 우리 교통 안전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둘게요. 실제로 쌤도 운전할 때 되게 뭔가 많이 실은 트럭이 보이면 좀 피하거든요. 그런 꼭 이제 이런 과정을 좀 지켜야 된다. 이거 이유는 관성은 질량에 의해서 질량이 높으면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커진다, 막연하게 관성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물리에 안 맞기 때문에 이를 새로 정의하기 위해서 관성이 크고 작고를 나타내기 위해서 새로운 물리량을 하나 도입을 할 거예요. 운동량이라는 성질입니다. 운동량이라는 성질이고요. 아까 처음에 예고했듯이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속도뿐만 아니라 이제 그 물체가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질량을 도입하기 위해서 정의된 물리량이고요.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우리 이런 새로운 물리량이 나오면 단위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어요. 질량의 단위, 우리는 뭐 킬로그램, 여러 가지 많지만 일단 킬로그램으로 나타내 볼게요. 뭐 그램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막 문제에서 주어지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나 상황에서 주어지는 대로. 그냥 속도도 뭐 여러 가지 속도 있지만 우리가 자주 보는 미터 퍼 세크로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곱한대요. 곱하면은 이거 두 개 단위도 그냥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이는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운동량 단위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질량과 속도의 단위를 그대로 붙여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해 두실게요. 그리고 왼쪽에 차를 두 대 준비해 뒀습니다. 이 두 차량의 운동량을 분석해 볼 거예요. 두 가지 차는 아마 질량이 다를 겁니다. 1000kg짜리가 10m/s로 움직이고 있고요. 아래쪽에 버스는 2000kg짜리가 10m/s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두 물체 같은 속도로 움직여요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들이 갖는 운동량도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일부러 쉬운 숫자를 들고 왔어요. 위에 있는 식을 통해서 두 물체의 운동량을 계산해 보면 여기 승용차 같은 경우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1000kg 곱하기 속도인 10m/s를 해줄게요. 이런 건 숫자를 먼저 계산하면 된다고 했죠. 숫자 1000이고 10이니까 곱해서 1만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단위는 이거 그대로 다 붙였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kg, m/s가 운동량이 되겠네요. 아래 있는 버스도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겠죠. 식을 적어보면 질량인 2000kg을 쓰고 여기다가 곱하기 속도인 10m/s를 더해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계산식은 역시 숫자 먼저 계산해서 2만, 그리고 단위는 kg,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운동량 계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사실을 얻어낼 수 있는 게 두 물체는 지금 같은 속도로 운동하고 있지만 운동량은 어떤 물체가 더 크다. 네, 뭐 계산 결과 보시면 알겠지만 운동량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더 큰, 질량이 훨씬 큰 1000, 2000, 1톤, 2톤이죠. 2000짜리 버스가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 운동량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도가 같을 때는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커진다는 사실,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도 커진다라는 사실 하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그 다음에 뭘 비교할지 알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속도가 일정할 때, 속도가 같을 때 질량을 따라서 운동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봤으니까 이번에는 같은 질량일 때, 그래서 같은 차를 들고 왔어요. 같은 질량일 때의 속도에 따라서 운동량이 어떻게 변하냐. 역시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역시 이것도 방금 했던 대로 1000 곱하기 10m/s 해서 얘는 방금 그대로 1000kg m/s가 되겠습니다. 밑 아래쪽에 있는 차도 계산식은 똑같겠죠. 1000kg 곱하기 20m/s를 했더니 얘는 2만 kg m/s가 됩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트럭이랑 같은 운동량을 가지게 됐네요. 더 빨라졌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정리를 해 보시면은 두 차량은 같은 질량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차량이기 때문에 1000kg, 1000kg 똑같은 질량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가 변했다?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속도가 더 빨라졌더니 운동량도 같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운동량을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질량이 커질수록 그리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운동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운동량과 관련된 특징을 살펴보면요. 우리 옛날에 속력과 속도 구분을 했어요. 속도는 속력의 방향을 더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지금 운동량도 속도에 의해서 변하는 양이기 때문에 이 운동량의 방향도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두 차 같은 경우에는 방금 들고 왔던 차인데요. 이 차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같은 차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서 운동하고 있을 때 이 두 물체의 운동량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크기만 먼저 살펴보면은 오른쪽 차는 아까 1000kg에서 10m/s 해서 앞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1만 kg m/s의 운동량을 가지게 됩니다. 왼쪽 차 같은 경우에도 크기만 따져보면은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지만 질량이 1000kg, 그 다음에 속도가 20m/s이기 때문에 역시 2만 kg m/s가 됩니다. 하지만 두 차는 서로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었어요. 왼쪽에 있는 차는 왼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차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두 물체의 방향을 고려해서 이 두 차량의 운동량의 차이를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차이. 크기 차이는 2만에서 1만 빼면 1만이 되겠지만 두 물체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직선에서 부호가 다르다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으로 가는 차, 오른쪽에 가는 차는 방향이 다르면 부호를 달리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즉 어떻게 해주면 되냐? 지금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플러스 1만으로 움직이고 있고 왼쪽에 있는 차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수직선에 있다 치고요.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차이를 구할 수 있겠죠. 차이는 우리 빼주면 되니까 1만 kg m/s 오른쪽 차에서 왼쪽 차 마이너스 가로 안에 한 번 더 넣어주면 부호 바뀌는 거 알고 있죠? m/s입니다. 이렇게 해줬더니 그 운동량의 차이는 3만 kg m/s가 되겠습니다. 크기 차이는 1만밖에 안 나지만 두 차량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값을 빼줘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빼주면 더해준다 그죠? 그래서 방향이 반대면 아예 더해버리면 됩니다. 값을. 그래서 차이는 3만 kg m/s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조금 빨리 끝낼 거예요. 지금까지 봤던 뭐 속도도 봤고 뭐 가속도도 봤고 그래서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낼 수 있었는데요. 그 전에 배웠던 힘 같은 걸 생각해서 힘이 아예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관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관성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관성이 크기 위해서는 질량이 커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도, 질량, 얘 두 개를 이제 한 번에 묶어서 분석하기 위해서 이번에 운동량이라는 개념을 새로 하나 추가했고요. 운동량은 두 개의 값을 곱해주는 거였다. 그죠? 질량 곱하기 속도로 구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위도 이 두 개를 곱해가지고 뭐 킬로그램, 미터, 퍼세크와 같은 단위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운동량이 어떤 건지 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하는지 써먹었다면 이 운동량의 차이를 가지고 또 이런 두 물체가 충돌했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에너지 이 갖고 있는 물리량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또 이걸 또 응용하면 우리 실생활에서 얘를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 다음 주에 학교에 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내용 듣는다고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수업 이거 영상만 듣는다고 끝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학습 지도 다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 형성평가 즉 설문조사를 가서 퀴즈를 가서 퀴즈에서 학번 이름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수업 완벽하게 이수 처리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혹시 수업 안 들었다고 선생님이 문자 보내면 즉각 확인해야 합니다. 수업을 안 들은 건 학생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꼭 꼼꼼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하셨고 이제 뭐 이어진 다음 수업도 들으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